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초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우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브라운스톤님께서 부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이 나왔을 당시 브라운스톤님, 그러니까 우석님께 부동산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을 위해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냐 요청을 드렸는데요.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는 부담스럽고 서면 인터뷰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지난해 12월에 우석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그 질문과 우석님의 답변, 짤막한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우석님께 감사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밴쿠버 선봉장님 그리고 라부스님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우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행복한 삶이란? 이란 질문입니다. 우석님 답변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행복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론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는 인간은 행복해지기 어렵게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자. 인간은 진화 과정의 대부분의 시절을 원시인으로 보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출현 후 800만 년 동안에 799만 년을 구석기 시대 원시인으로 보냈다. 구석기 시대 원시인의 삶을 떠올려보라.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은 약 12명에서 20명 단위로 모여서 집단 사냥을 하고 잡은 사냥감을 나누어 먹었다.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 중에서 왕따를 당하여 혼자 남겨진 원시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혼자서는 맹수를 물리칠 수도 없고 사냥에도 성공할 수 없기에 죽은 목숨이다. 결국 원시 시절에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한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반대로 사냥을 잘하는 원시인은 무리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고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 원시인으로 살아남으려면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원시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봐봐, 내가 던진 돌에 사슴이 맞아 죽었어. 그래서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무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즉, 사냥에 성공하거나 우두머리가 되거나 새로운 짝을 만나 짝짓기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또 동료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데 행복감이라는 게 이걸 뜯어보면 두뇌 속의 생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다. 행복감은 사냥 성공, 섹스, 인정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촉발한 두뇌 속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등 호르몬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짝짓기를 할 때, 사냥에 성공했을 때, 지위가 높아졌을 때 보상으로 두뇌 속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데 이런 작동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문제점은 이 행복감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게 행복 작동 시스템이 설계되었을까? 만약에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 원시인은 살아남아서 후손을 퍼뜨리지 못했을 터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한 번의 섹스로 아주 오랫동안 예를 들어 10년간 행복감을 느끼는 원시인이 있었다면 그 원시인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섹스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 사냥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마냥 행복해하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행복감이 빨리 사라져야 새로운 사냥감을 찾고 새로운 짝을 찾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한다. 행복감이 짧게 유지되고 다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질수록 생존에 유리하고 번식에 유리하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잠깐 찾아온 행복감과 오르가즘을 맛보고 사라진 그 느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새로 사냥하러
나서고 새로운 짝을 구하러 나서게 만들어진 불쌍한 존재이다. 영생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유전자이다.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영생하는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인간은 짧게 행복을 맛본 후에 다시 불만족을 느껴야 하는 불쌍한 존재인가? 맞다.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말했다. 인간이란 만족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불쌍한 존재라고. 인간이 애시당초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이다.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타고난 불량품은 행복해질 수 없나? 정녕 방법이 없는 것일까? 내 멋대로 생각을 말해보자. 행복해지기 쉬우려면 우선 행복해지기 쉽도록 타고나야 한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기준을 다르게 타고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쉽게 만족해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게 살도록 세팅되어서 태어난 불운한 사람이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는 그 사람이 12살에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12살에 행복했다면 나머지 인생도 행복하게 살고 12살에 불행했다면 나머지 평생도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행복도 팔자소관이란 말이다. 제기랄, 그럼 이미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불량품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 행복해지기 쉽지 않은 불량품으로 태어났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확실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래도 약간은 덜 불행해지는 3가지 방법을 말해보자. 첫째, 기대치가 낮으면 불만족과 불행감을 피할 수 있다. 행복감은 기대치와 실제의 차이, 갭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행복은 기대치에 달려있다. 당신이 벤츠를 가지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당신의 기대치가 람보르기니였다면 불행감을 느낄 것이다. 결국 행복해지려면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결국 마음을 비워야 행복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삶의 무게는 욕심의 무게와 같다. 둘째, 돈, 명예, 지위, 권력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돈, 명예, 지위,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보호받고 싶어서이다. 돈, 명예, 지위, 권력도 따지고 보면 모두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존중과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 명예,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물질적 성취보다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해지는 현명한 방법은 돈, 명예, 지위, 권력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 전략이다.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가족이다. 배우자와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가 친밀하고 따뜻하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셋째,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좋다. 행복과 불행은 감염되기 쉬운 전염병과 같기 때문이다. 이웃집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35%가 올라간다는 조사도 있다. 행복한 사람을 옆에 두라. 가능한 불평불만 투덜이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본인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을 옆에 두라. 지랄 맞고 뾰족한 인간은 다른 뾰족한 인간들이 상대하게 내버려 두자. 요약하면 인간은 원래 오랫동안 행복감을 오래 느낄 수 없도록 설계된 불행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듯하다. 기대치를 낮추고 돈보다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행복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우성님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삶에 대한 목표치를 조금 더 낮추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좀 더 좋은 가장,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제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우성님의 다음 서면 인터뷰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리치주 외 12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경제교육.
내 아이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 교육을 삶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우성님의 답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세요.